끝까지 다퉈서 정말 콩 한 톨까지 정확히 나누는 그러한 형태의 이혼을 하는 것이 이 경우에서만큼은 꼭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이혼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면서 보통은 재산분할 같은 금전적인 문제로 극심하게 다투잖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요. 자녀의 양육에 대한 논의가 정말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 사안도 분명 있는데요. 비록 신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더라도 향후 자녀와의 관계를 최대한 원만하고 또 긴밀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 어쩌면 부모로서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와의 관계는 비교적 손쉽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하시면서도 자녀와의 관계만큼은 최대한 각별히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이처럼 이혼 후에도 자녀와 긴밀한 혹은 지금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혼 결심에 이른 지금까지도 참 힘드셨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배우자를 포함해 가족이 다 같이 지낼 때보다도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인 자녀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정도로 아직은 미숙하고 또 그만큼 주변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주 양육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혼 소송으로 엄마 또는 아빠가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시기에 그 감정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투영되다 보니 자녀가 본인 뜻대로 혹은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주 양육자의 눈치도 정말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자녀를 면접 교섭하고 나서 자녀가 예전과는 다른 행동을 한다. 아마도 배우자가 나에 대해 험담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자 혹은 자녀를 탓하면서요. 면접 교섭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는 포기하거나 자녀의 행동 때문에 마음 상해하시고 또 속상해하시는 경우 간혹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자녀가 갑작스러운 환경 그리고 가족관계의 변화에 적응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이 최대한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돕고 또 어떤 모습을 보이건 이를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성숙한 자세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자녀의 심리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면접 교섭을 진행하는 와중에 너희 엄마 혹은 아빠 요즘 만나는 이성 있어? 잘해줘? 나에 대해 뭐라고 험담하진 않아? 너 누구랑 살고 싶어?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원하는 답변을 집요하게 유도해 녹음한 뒤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그런 증거요. 소송에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오로지 자녀의 마음에 큰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들 못지않게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자녀를 그 어느 때보다도 포용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요. 배우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양보하는 형태로 이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혼 후 자녀를 만나고 또 교류하는 데에는요. 양육자의 협조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다퉈서 정말 콩 한 톨까지 정확히 나누는 그러한 형태의 이혼을 하는 것이 이 경우에서만큼은 꼭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밉고 싫더라도요. 자녀를 생각해서 너무 심한 그런 감정의 대립각을 세우지 마시고요. 금전이 됐건 뭐 어떤 형태가 됐건 양육자에게 일부라도 양보를 하는 내용으로 관계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육자가 방해해서 면접 교섭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내방한 의뢰인분들 중 상당수가 그 이혼 과정을 살펴보면 그 어느 사안보다도 배우자와 안 좋게 헤어진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반대로요. 양육자에게 재산분할 혹은 양육비 등을 조금 더 양보한 케이스는요. 그 이후 면접 교섭이 보다 수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교섭의 일정 그리고 방법은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이혼하면서 정한 면접 교섭 일정을요. 초과해서 자녀를 만나는 것이 이혼 후라면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하게 뭐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7시까지 월 2회 숙박 면접 교섭 이 정도의 일정만 단순히 정했다면요. 요즘은 정말 다양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방학에 실시하는 추가 면접 교섭부터 시작해서요. 자녀의 생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입학식, 방학식 이런 특별한 날 있죠. 당일 저녁 식사를 하는 등 일정을 정하기도 합니다. 대면 면접 교섭 이외에 영상 통화 그리고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공유해달라 뭐 이러한 다양한 사항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동의만 된다면요. 이혼 후에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은 정말 상세하고 또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지 못한 치료비는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 또 성년이 된 후에도 사실 큰 비용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 또 결혼
자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혼하면서 미리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자가 된 분들께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간혹 자녀를 내세워 혹은 도구 삼아서 배우자를 괴롭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자녀를 보여주지 않기도 하고요. 그렇게 배우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일삼아 이간질 아닌 이간질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이혼 사건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자녀는 더욱 상처받게 되겠죠. 이혼은 어디까지나 나와 배우자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배우자를 괴롭히는 것이 주 목적인 절차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성숙한 모습과 태도로 이혼하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치 있는 이혼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